미국에서 사상 첫 번째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이 실시됐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첫 접종자는 간호사였습니다. UCLA 의대는 LA 지역의 첫 백신 접종은 빠르면 16일부터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CLA 의대는 LA 지역의 백신 공급 허브로 지정된 병원입니다. 남가주 지역의 중환자실 병상 여유분이 2.7%까지 떨어졌습니다. 의료 시스템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불법 자동차 경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벌이는 위험한 자동차 경주에 주민들은 공포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미 대선 선거인단 투표 결과 조 바이든 후보가 최종 승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네, US 여자 오픈 골프 대회에서 한국의 김아름 선수가 감격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짜릿한 역전 우승이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미국에서도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순위에 따라 첫 번째 접종자는 간호사였습니다. 일반인 접종은 내년 2월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먼저 김정원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뉴욕입니다. 작전명 초고속, 군사작전 같은 백신 배송이 밤새 이어진 끝에 현지 시간 오늘 아침 미 전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1호 접종자는 뉴욕 퀸스의 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최초 백신 접종 장면은 전국으로 생방송됐습니다. I feel hopeful today. Relieved. I feel like healing is coming. I hope this marks the beginning to the end of a very painful time in our history. 이번에 배송된 파이자 백신은 물량이 29만의 접종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진과 요양병원에 입원한 취약계층이 먼저 접종을 받습니다. 파이자가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모더나의 백신도 이번 주 승인을 받을 예정이어서 내년 2월쯤엔 일반인의 접종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Assuming that we get approval at the end of this week on Moderna that will ship out very soon thereafter. And then we think we'll be up to 50 million total vaccinations of people by the end of January and 100 million shots in arms by the end of February.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첫 접종이 시작됐다며 미국과 세계에 축하 인사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계획대로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경우 내년 여름이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훈입니다. 네, LA 지역에서는 오는 16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신 공급 담당 병원으로 지정된 UCLA 의과대학은 제한적인 수의 백신을 공급받아 빠르면 모레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UCLA 의대는 백신 공급과 예방접종이 매우 질서 있고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남가주 지역의 중환자실 병상 여유분이 2.7%까지 떨어졌습니다. 의료 시스템 붕괴가 사실상 임박했습니다. 카운티 정부는 추가 병상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김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를 포함한 남가주 지역 중환자실 병상 여유분이 크게 줄면서 의료 시스템 붕괴에 임박했습니다. 현재 남가주 지역 중환자실 남은 병상 비율은 2.7%, 하루 전에 보고됐던 4.2%에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LA 카운티는 하루 동안 7,344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주말 확진자 검사 결과 보고 지연으로 인해 수가 낮게 나온 것이라며 내일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4,200여 명의 코로나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중환자 병상은 100개도 채 남지 않은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바바라 퍼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주말쯤이면 환자가 5,000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폭증하는 환자로 인해 위급 상황이 아니면 응급실이 아닌 개인 의료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하루 사이 3,210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입원 환자는 1,200명을 넘으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 전체 하루 추가 확진자는 33,200여 명이 발생했고 병원 입원 환자 수는 14,500명이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LA 다운타운 지역의 일부 나이트클럽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금차는 클럽 소유주 2명을 오늘 전격 기소했습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한인 상점들이 집중되어 있는 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에서 불법으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해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LA시 검찰은 오늘 불법으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해온 클럽 소유주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검찰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 속에 클럽을 불법으로 운영했을 뿐 아니라 방역 지침까지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클럽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버젓이 홍보 활동까지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나이트클럽은 합법적인 영업 허가증마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Within which this operates appears to be closed, but patrons enter the club through the back. They enter through a gated parking lot that's also controlled by the operators of the club, we allege. 클럽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 검사장은 해당 건물이 영원히 나이트클럽으로 영업할 수 없도록 민사적 조치도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LAPD와 공조해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남가주 지역의 솔뱅시 의회는 주정부의 자택 대피 명령을 거부한다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라이언 투센트 솔뱅 시장은 캘리포니아주의 행정명령은 지역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정부가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거부함에 따라 대부분 업소들은 정상 영업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솔뱅은 많은 한인들이 즐겨 찾는 LA 지역에서 2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관광도시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민 소환, 즉 리콜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엄격한 자택 대피 명령을 내린 뒤에 정작 자신은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대한 리콜 움직임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 리콜 추진위원회는 이미 84만 명 넘는 사람이 서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리콜을 추진하기 위해선 내년 3월까지 유권자 150만 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각 카운티 선거국이 150만 명에 대한 서명 인증 절차까지 마치면 주지사 리콜안은 주민 발의안에 붙여지게 됩니다. 리콜 추진위원회는 주지사가 지난달 야외 식사 금지령을 내린 후 참여자가 급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뉴섬 주지사가 지난달 나파밸리에 위치한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지인들과 식사 모임을 가진 점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추진위는 주지사가 주민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리콜 운동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주지사가 리콜된 적은 지난 2003년 그레이 데이비스가 마지막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유럽 지역의 코로나 확산 상황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독일 정부는 필수업종을 제외한 전면 봉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하 기자입니다. 독일 정부가 모레부터 최고강도의 봉쇄 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0일까지 슈퍼마켓과 약국, 은행 등 필수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상점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학교와 유치원도 원칙적으로 모두 폐쇄됩니다. 비교적 피해가 적었던 독일은 그동안 술집과 식당을 제외한 일반 상점과 학교는 열어두는 부분 봉쇄만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일 신규 확진자가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3만 명에 육박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결국 전면 봉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hätten. Wir haben ja hier gesessen und haben gesagt, wir brauchen 70% oder 75% Kontaktreduzierung. Wir hatten in den besten Fällen nur 40% erreicht. 대부분 유럽 국가가 이미 쓸 수 있는 대응책을 총동원했지만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6만 5천 명을 넘은 이탈리아를 비롯해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여전히 매일 2만 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누적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러시아는 연일 3만 명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생존에 유리한 추운 날씨에 모임이 많은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가 겹치면서 유럽 각국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본 정부가 추진해왔던 여행 촉진 정책. 오는 28일부터는 2주 동안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승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여행 촉진책, 이른바 고투 트래블 정책을 연말연시 기간 동안 일본 전역에서 일시 중단하기로 조금 전 결정했습니다. 중단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새해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1일까지 2주 동안입니다. 今月28日から来月11日までの措置として GoTo トラベルを全国一斉に一時停することとします。 연말연시 기간 동안 사람들의 이동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いっぺんに人が動くっていうのは良くないと思うんで、やっぱ混むじゃないですか。その時に停止するっていうのはすごく妥当な判断だと思いますね。 여행 촉진책은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전문가들의 중단 건의가 잇따랐지만 스가 정부는 한 달 가까이 중단하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방역에 앞서 경제를 생각한 건데 코로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여행 촉진책을 더 이상 고수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행 촉진책을 재개할 때까지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을 계속해 줄 것을 각 지자체에 요청하고 영업 손실을 보전해 줄 지원금을 한 달 최대 120만 엔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여행 촉진 정책을 지금이 아닌 2주 뒤에야 일시 중단하기로 한 건 이미 예약이 끝난 크리스마스 전후의 여행에 대해 취소 수수료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심야 시간대에 LA 한인타운 한복판의 교차로를 점령한 채 불법으로 벌이는 자동차 경주. 주민들은 위험천만한 자동차 경주에 공포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이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웨스턴과 7가가 만나는 교차로. 경주 자동차들이 교차로를 점령했습니다. 차량이 빙빙 돌면서 타이어에서는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묘기를 부리던 한 운전자가 구경하던 한 남성을 들이받기까지 합니다. 지난 금요일 밤 11시 30분 불법 경주 차량들이 교차로를 차단하고 묘기를 부리며 경주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경찰은 불법 경주 차량 운전자들이 교차로에서 자동차를 빙빙 돌리는 행위, 이른바 도넛을 하는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re juveniles or people in their very early 20s. The street racing crew got involved in an argument which led to someone's firearm being fired off, and that was watching this event ends up getting killed. 인근 주민들은 불법 경주 차량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10여 대의 경주 차량 굉음과 100여 명의 구경꾼들이 환호하는 소음 때문입니다. 그 소리인지 모르고 다른 소리가 같이 나면 무슨 일이지, 뭐 사고 났나 뭐 어쩌나. 문제는 이제 그 외의 소리가 나면 이제 문제인 거지. 왜냐면 거기서 그거 멋있다고 애들이 고성방가 할 거 아니야. 박수치고 휘파람 불고 막 술 먹고 주정 부리면 그게 더 무서운 거지. 드래프트. 경찰은 불법 경주 차량들이 공공안전을 위협한다며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오늘 새벽 시간대에 구글과 유튜브가 1시간 동안 목통이 됐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쯤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화면에 뭔가 잘못됐다는 안내 메시지가 뜨고 유튜브 동영상 보기가 중단됐습니다. 지난달 2시간 가까이 서비스가 멈췄던 유튜브가 한 달 만에 또다시 먹통이 된 겁니다. 이번엔 구글 드라이브와 지메일, 플레이스토어 등 구글이 운영하는 서비스 대부분에서도 접속이 안 되거나 늦춰지는 현상이 발생해 이용자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구글 측은 장애가 발생한 지 1시간 정도 뒤에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는데 그 원인이나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만에 동시다발적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터라 구글 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SNS상에는 세계 각국 이용자들의 문의와 항의가 이어졌는데 불편을 겪은 유료 이용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구글의 약관에 피해 보상을 규정하는 조항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유튜브 같은 부가통신 사업자는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배상 절차를 알리게 되어 있는데 이번처럼 1시간 정도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SBS 정만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대선 선거인단에 유일한 한인이 한 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퍼시픽 피시 컴퍼니의 허지희 부사장입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오는 30일까지 가입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내년 1월부터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내일까지 가입을 마쳐야 하지만 가입자 확대를 위해 신규 가입 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UC 계열 대학이 최악의 재정난에 직면한 가운데 2022년 가을 학기 등록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C 계열 9개 중 5개 대학의 총장과 지도자들은 올해 3억 80만 달러의 주 예산 삭감으로 인한 재정난으로 수업료 인상에 대한 논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트리타운 상권의 주차 미터기가 오늘부터 2주 동안 2시간 무료 주차가 실시됩니다. 포트리타운 정부는 오늘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포트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주차 미터기를 대상으로 2시간까지 무료 주차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빙판길에 승용차가 미끄러져 충돌해 추락으로 이어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5,900블락 리치몬드 하이웨이 도로 일부가 빙판으로 변하면서 2대의 자동차가 미끄러져 충돌했다며 겨울철 빙판길 안전운전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인 진수고타 변호사가 샌디에고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판사에 임명됐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은 진수고타 변호사를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판사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수고타 시민 판사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캘리포니아주 검찰에서 소비자 보호 전문 검사를 역임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대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대통령으로 최종 선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시도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보도에 이사명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538명 선거인단 가운데 지금까지 30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에 성공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선거인단은 총 2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거인단 투표는 하와이주 한 곳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와이는 4명의 선거인단만 걸린 주기 때문에 바이든이 사실상 당선된 겁니다. 더구나 하와이는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한 곳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306명과 트럼프가 232명의 선거인단 확보로 투표가 마감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각종 소송전을 이어온 트럼프 대통령. 선거 뒤집기 전략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결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세계 랭킹 94위인 한국의 김아령 선수. 최고 권위의 US 여자 오픈에서 짜릿한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더구나 첫 번째 출전이었습니다. 정기동 기자입니다. 선두의 5타 지진 공동 9위로 출발한 김아림은 5번과 6번 그리고 8번 홀 버디로 순위를 끌어올리며 우승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10번과 11번 홀 보기로 주춤하던 김아림은 16, 17, 18 마지막 3홀에서 연속 버디를 성공시키며 짜릿한 역전 우승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16번 홀에서 2m 버디로 선두인 미국의 에이미 올슨에 한타 차로 따라붙었고 17번 홀 버디로 공동 선두로 올라선 김아림은 마지막 18번 홀에서 2m 내리막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한타 차 선두로 나선 뒤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했습니다. 김아림과 우승 경쟁을 펼쳤던 올슨은 16번 홀 보기로 주춤한 뒤 결국 한타 차로 뒤져 공동 2위에 머물렀습니다. 세계 랭킹 94위로 US 오픈 첫 출전에 짜릿한 역전 우승을 거둔 김아림은 동료들을 얼싸안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김아림은 이번 우승으로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1억 원의 우승 상금과 함께 내년부터 LPGA 투어에서 뛸 자격까지 얻었습니다. 김아림의 우승으로 우리나라는 역대 US 오픈에서 11번이나 우승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사실 너무 얼떨떨해요. 왜냐면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막상 오니까 머리가 하얀 것 같아요.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은 2타를 줄여 최종 합계 2언더파로 공동 2위에 올라 한국 선수가 우승과 준우승을 나눠 가졌습니다.
박인비는 합계 2오버 파로 디펜딩 챔피언 이정은과 함께 공동 7위를 기록했습니다. SBS 정유돈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여러분은 한 끼 식사에 얼마까지 지출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여기에 보기만 해도 호화로운 음식이 등장해 눈길을 끄고 있습니다. 두툼하게 잘 익은 고기를 썰고 뭐 이렇게 반응이 열광적이죠? 아랍 두바이에서 선보인 금 스테이크입니다. 24K의 식용 금박을 아낌없이 얹었는데 가격은 우리 돈으로 150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다소 저렴한 가격에 어디서나 쉽게 맛볼 수 있는 햄버거도 식용 금박이 더했죠. 특별한 상위 1% 음식이 됐는데요. 든든히 배를 채웠으면 입가심도 해야겠죠. 후식은 우유 거품에 금박을 올린 금 카푸치노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요식업계에서 독특한 홍보수단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금박에 미량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가끔 먹는 건 몰라도 지속적으로 즐기면 체내에 축적돼 해로울 수도 있다고 하네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면 게으름은 발명의 어머니가 아닐까요? 4명이 동시에 입술 화장을 할 수 있는 장치에 자동으로 다 우러난 티백을 컵에서 치우고 휴지통에 버려주기까지 하는가 하면 소파에 딱 붙어 꼼짝하기 싫은 사람들한테 이보다 더 좋을 수도 없을 것 같은 리모컨 배달 장치 등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로 기발한 발명품들이 눈길을 끕니다. 미국의 설치 미술사가 만든 건데요. 어쩌면 기발한 발명품과 엉뚱한 괴작은 한 끗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높은 곳에 잘 올라가세요? 고소공포증도 없고 평소 강심장 소리 좀 듣는 분들, 이런 직업은 어떨까 싶네요. 천길 낭떠러지에 줄 하나 매달고 대롱대롱, 시작부터 너무 아찔한데요. 중국 후난성의 관광명소 텐면산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입니다. 높이 400m 지점에서 밧줄로 몸을 고정하고 구석구석 쓰레기를 찾아내는데요. 결코 쉽지 않은 작업 환경인 만큼 상당히 고임금 직업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베트남입니다. 역시 아찔한 높이, 고전압이 흐르는 송전선 위를 누비며 일을 하네요. 피레기를 보강하거나 송전선의 상태를 점검하는 건데 정전으로 인한 불편을 막기 위해 대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한다고 하네요. 힘들고 어려운 극한 환경에서도 꿋꿋이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는 강심장들. 진정한 직업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하늘을 떠오른 무인 항공기 드론. 갑자기 나무에 대고 시뻘건 불꽃을 쏘기 시작합니다. 화염 방사기가 따로 없죠. 중국 남서부에서 선보인 소방용 드론입니다. 나무에 자리 잡은 말벌 둥지를 태우려고 출동한 건데요. 말벌은 꿀벌을 포함한 다른 곤충을 포식해 생태계에도 큰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드론을 이용하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도 문제없이 방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번엔 호주로 가볼까요? 집마당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네요. 코알라가 스프링클러에서 쏟아지는 물로 허겁지겁 목을 축이고요. 몸에 오른 열기도 식힙니다.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여름을 맞이한 호주. 연일 30도를 웃도는 더위와 씨름 중인데요.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산등성이 곳곳에 빼곡히 내려앉은 눈과 얼음. 이 겨울왕국 같은 풍경도 호주입니다. 남극 대륙에서 불어온 찬바람 때문에 매우 드물게 여름 폭설이 내렸다고 하네요. 푹푹 쪘다가 꽁꽁 얼렸다가 이 정도로 오락가락하면 대체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죠?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한국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켰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어젯밤 강제 종료됐습니다. 총 투표수 188표 중 가 187표, 기권 1표로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 이후인 밤 9시쯤 종결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막판 여야 합의로
국민의힘 조영 원내대표가 마지막 토론자로 나서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민심은 차곡차곡 정권에 대한 불만,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것 전부 채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쫓아내기 위한 온갖 불법 위법 지금이라도 멈추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난 가운데 대북전단 금지법은 찬성 187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 모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민주당이 얘기한 중점 법안 처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야당의 의사표시는 이미 할 만큼 충분히 했습니다. 코로나 대확산에도 무제한 토론만 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오늘부터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공수처장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네, 한국도 전면적인 셧다운 조치에 가까운 제3단계 거리두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자영업자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 강화 조치 때문에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격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립니다.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눌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는데 대통령 발언이 나올 즈음 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이른바 임대료 멈춤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소상공업체에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 기간에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집합 제한 기간에는 임대료를 절반까지만 받게 하는 내용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법안과 대통령 발언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세제 지원을 내년 6월까지 연장했는데 그런 제도적 방안을 더 마련하라는 일종의 화두를 던진 거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대통령 발언과 법안이 한 묶음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임대료를 받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냐,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가르기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박했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이제는 통합입니다. 치유해야 합니다. 대선 선거인단 투표 306표 대 232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제는 통 큰 통합을 꼭 이뤄내야만 할 과제가 남았습니다. 이 모습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